자, 검쟁이 암기 프린터 11번에 있고요. 시험 문제 풀 때 아닌 것은 이렇게 X, 옳은 것은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저도 시험 보다 보니까 헷갈리더라고. 이게 뭐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이게 시험 모의고사를 계속 좀 응시해 보셔야 되는 게, 저도 실제 시험을 15번 넘게 봤는데 어떤 날은 술술 잘 풀리는데 어떤 날은 막 글자 읽는 것도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저도 지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엄청나게 점수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요. 확 차이가 많이 나요. 똑같은 실력이라도. 그러니까 페이스 관리를 이거 잘 시험에 맞춰서 잘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실패하는 경우, 어떤 날은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읽는 것 자체에 눈알이 빠질라 하고 그런 적도 많았어요. 어떤 날은 너무 쉽게 또 잘 풀리고. 자, 매매업인데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을 하는 거 검쟁입니다. 임목 중개상물이니까 다 검쟁이고요. 직접 거래 안 되죠.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 등과 직접 거래는 안 됩니다. 이 중개상물 매매를 업을 하는 거 검쟁이. 암기 프린트 11번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10개입니다. 검쟁이. 자, 근데 일방대리는 검쟁이 아니죠? 5번이 정답입니다. 일방대리는 검쟁이 아닙니다. 쌍방대리가 검쟁이죠. 일방대리 X라고 돼 있잖아. 암기 프린트 11번요. 일방대리 X. 쌍방대리만 검쟁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회 기출문제입니다. 계약서 작성에 틀린 것은 중개 완성된 때만 계약서 작성 교부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계약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및 날인입니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계약서 필요적 사항입니다. 암기 프린트 6번에 있고요. 계약서 5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맞습니다. 단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종이계약서 출력해서 보존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적으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다. 소공은 자격 정지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확인 설명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가 있다. 판례 맞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공동중개한 경우 공동중개한 개업공개사 한 명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해야 됩니다. 3명이 했으면 3명 다. 그럼 우리 확인설명서 계약서 서식에는 2명만 도장 찍는 난이 있거든요. 3명 4명 했으면 별지 목록으로 첨부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은 중개 완성된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은 중개 완성된 때 설명하죠. 그런데 중개상물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 전에 미리 해야 됩니다. 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 설명하면 안 됩니다. 계약서 작성도 하면 안 됩니다. 업무를 진다 X죠.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는 5년 보존이 아니고 3년 보존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서도 3년 보존이고요. 거래계약서가 5년 보존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에 3년 보존 46번, 5년 보존은 한 번만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5년 보존은 몇 번에 있어요? 41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네요. 41번 암기 프린터 동그라미 3, 4, 5, 6 4개입니다. 5년 보존해야 되는 거는. 3년 보존해야 되는 거는 암기 프린터 46번에 7번, 8번 2개입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옳은 것은 특정한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이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유효기간은 암기 프린터가 아니고, 암기 프린터도 물론 있습니다만 43번에 요약집 60페이지에 보면 유효기간 3번 60페이지에도 있죠. 요약집 여러 군데 나오니까 요약집 60페이지에도 있고, 우리 암기 프린터
3번에 43번에 4번 5번에도 있네요. 4번 5번 5번에 있죠. 5번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라고 돼 있죠. 43번에 6번.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업무 처리사항을 통지해야 된다. 맞습니다. 리얼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해당 중개상물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에게 위약금 100% 지급해야 되죠. 중개보수 100%. 정답 4번입니다.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3번이라고 돼 있죠. 뒤에 답 안 봤어요? 4번으로 안 풀어보셨나 보네요. 아직 3번으로 돼 있나요? 고치세요. 4번으로. 예? 고치라고 그래. 4번으로. 예, 4번으로. 4번의 답 4번입니다. (5번입니다) 무주택자인 갑이 주택을 물색하여 매수하기 위해서 개업공개사들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항목 모두 고른 것은 아까 요약집 60페이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네요. 61페이지. 지금 뭘 묻는 거예요? 매수하기 위해서 이러니까 메뉴에 있는 권리 이전용은 뭐가 있습니까?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 중개상물 표시, 권리관계, 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중개 의뢰 금액, 그 밖의 사항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게 권리 취득용을 묻는 거잖아요. 매수하기 위해서니까. 권리 취득용에는 뭐가 있어요? 희망 물건의 종류, 취득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어요? 희망 지역하고 취득 희망 가격. 3번이 정답이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 거래 규제 및 공법상 제한 사항은 이전용이잖아요. 권리 이전용. 이게 31회 때니까 이런 건 중요해요. 지금 30회 이후에 출제됐다는 건 최근 출제 트렌드거든요. 이게 최근 출제 트렌드가 이렇게 박스의 문제 보기가 여기 4개 나와 있네요. 4개, 3개 요 정도 나오는 게 대세입니다. 지금 학개론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과목이 이렇게 박스의 문제가 거의 50% 가까이 나와요. 절반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런 패턴으로 박스 안에 있는 거 고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지금 전혀 2차 과목은 제가 볼 때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이해 안 되면 2차는 암기하면 되죠. 근데 1차는 예를 들면 학개론 같은 거는 계산하는 문제 이런 거는 이해가 안 되면 좀 풀기 어려워요. 그런 거는 포기해야 돼.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되면. 지금 수학적 기초를 다져가지고 풀기는 쉽잖아요. 수학 강사 삽자루라고 있는데 유명하신 분, 예? 예. 돌아가셔서 바른 말하고 이게 세상은 참 올바르게 살기가 쉽지는 않더라고. 막 학원 담합하고 이런 걸 폭로했던 분인데 댓글 부대 동원해가지고 상대 학원 강사 비난하고 막 이런 거 매크로 작업해가지고 한 거 이런 걸 폭로했던 분인데 그럼 또 적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너무 맑은 물에는 또 고기가 못 산다고 하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세상 사는 게. 뇌경색으로 돌아가셔서 몇 년 동안 그냥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가 뭐 나이 이제 한 60살 정도 됐는데 넘었어요? 60? 실제로 저하고 거의 나이 같아요. 근데 그게 좀 호적상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알아요.
자, 6번입니다. 6번. 주변에 이제 친구들도 서서히 죽었다는 사람 한두 명씩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허망하고 너무 막 그렇게 이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더라고. 괜히 뭐 남 눈치만 보고 이때까지 살았는데.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2차 과목은 주로 이게 공법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국토부 장관 대신에 시도지사, 등록관청 이렇게 하면 X입니다. 뭐 공법에 뭐 대도시 시장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인구 50만 이상 시장 하면 X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대도시 시장 없고요. 공법에도 뭐 용인 특례 시장 이런 거 없어요. 특례시라는 거는 우리 공법 공부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없는 거라고요. 그 예산 같은 거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그런 게 다른 점이라고요. 특별자치도도 똑같죠. 우리 일반도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광원 특별자치 옛날 제주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강원도,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됐어요. 지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도 곧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름 뭐로 공모해가지고 뭐가 됐죠, 당선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평화누리동가 뭐. 그렇게 하면 이제 자치권도 부여하고 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이제 개발 같은 걸 좀 적경지역에 개발을 허용할, 지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은 규제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특별법이 제정되면 일반법보다 우선하잖아요. 그럼 개발 같은 걸 좀 허용해주고 이렇게 할 모양이더라고요. 그 김포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만든다고 하니까 김포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안 가겠다, 서울로 가겠다 이렇게 그때 나온 거잖아요. 한강 이남이니까 김포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한강 이북만 해당돼요. 구리, 남양주 이런 데 지금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 국토부령이 정하는 요건이 암기 프린터 7번에 있는 겁니다. 암기 프린터 7번에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했죠.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었죠. 암기 프린터 7번에 있습니까? 정보처리 기사 1인,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된다. 3개월이 암기 프린터 43번. 오늘 프린터 처음 받았으니까 좀 체크 좀 해봅시다. 3번에 있죠. 3번 43번에 3번 옛날 프린터는 버리세요. 가감하게. 또 헷갈려가지고 날짜 그 구분하는 게 어떻게 있냐면 오른쪽 메뉴에 5월 17일 오늘 날짜 적혀 있는 게 최신 버전이고요. 옛날 거는 1월 17, 1월 11일 111 그 아깝지만 잘라 버리세요. 괜히 이게 옛날 거 자꾸 보고 아니면 필기해놓은 거 옮길 필요도 없어요. 또 어차피 보면서 체크하면 금세 또 다 벌겋게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한 경우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된다. 시도지사 승인받아야 된다. 뭐 시장군수구청장 승인받아야 된다. 이렇게 바꿔낼 수 있다고요. 2차 과목은 제가 출제를 해봐도 이런 것밖에 바꿀 게 없어요. 바꾸려고 하면. 5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사물의 정보를 개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왕따시킬 수 있다. X죠. 현실적으로는 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어요. 회원업소만 볼 수 있어요. 비회원업소는 못 본다고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 시험에 나오면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왕따시키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암기 프린터
8번에 동그라미 3번이 있잖아요. 정보 차별 공개 1년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암기 프린트 8번에 3번.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지정 취소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손해배상 책임, 보정 설정, 틀린 것.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정 설정해야 되고요.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해야 됩니다. 만기 끝날 때 해야 된다. X입니다. 끝나기 전이라도 변경은 가능합니다. 만료되면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보정 설정 안 하면 임의적 취소. 보정 설정을 해놓고 보정관계 정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손해배상해 주고 나면 아까 암기 프린트 49번에 동그라미 1번 30일이 아니고 15일이었죠.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보정 설정 법인은 4억 이상,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2억 이상이죠. 분사무소가 4개네요. 주된 사무소 하나 얼마예요? 4억. 분사무소 2억, 4개니까 4억. 4억이 아니고 8억. 합하니까 12억.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언제라고 몇 회 때는 안 적어놨네요. 기출문제입니다. 12억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암기 프린트 52번에 맨 밑에 이 보정 설정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9번입니다. 30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틀린 것은 개업공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해야 된다. X. 할 수 있다. 계약금 등에는 암기 프린트 16번 맨 밑에 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고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예치 명의자 될 수 있다. 개공은 신체 보전이라고 했죠. 개공은 개업공개사는 신체를 보전해야 된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공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했으니까 X죠.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여기 있잖아요. 개공은 신체보전. 5번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명의로 예치를 하는 경우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3회 기출문제입니다. 여기 또 박스에 나왔잖아요. 박스 안에 4개 들어가는 거. 33회 기출문제, 최근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문제 위에가 길면 짜증나요? 안 나요? 읽으려고 하면. 전 짜증나더라고. 시험 볼 때 위에 뭐 지금 A, 값 막 이런 거 자꾸 나오면 헷갈려요. 사례중심. 이런 게 사례중심 문제잖아요. A시에 중개사무소를 줬다. 중개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아마 이게 시도 조례할 거면 A시도 조례가 될 거예요. 사무소 기준이잖아요. 값은 B시에 물건은 B시에 있다고요. 소재는 을소유의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네요. 값과 매도하려는 을과 매수하려는 병의 의뢰를 받아서 매매계약을 하였다. 갑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실비에 대해서 옳은 것을 했는데 실비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무소 관할 맞죠? 그래서
이거 맞고 사무소 관할 시도조례 중개보수 상한은 거래금액의 1000분의 5이다. 매매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는 1000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4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보수받을 수 있다. 의뢰인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및 실비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이게 실제 사용용 우리 방금과 기본서대로 한다면 실제 사용용도라면 주택이잖아요. 근데 공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라고 이게 오피스텔이니까 업무시설이라고요.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이지만 주택 외지만 단 특례로 따로 규정을 만들었잖아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